오늘 아침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부산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한동안 찜통더위가 이어지던 남부지방에도 오늘 아침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까지 나흘간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일단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양은 50에서 150mm로 많겠고요. 부산과 울산, 일부 경남 해안가로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지며 밤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울과 경기, 강원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경남 합천과 산청에서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부산 곳곳으로도 시간당 20에서 30mm 이상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폭염주의보가 해제되며 낮더위는 한결 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과 울산이 28도, 양산과 합천은 2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높은 물결이 일겠고요. 모레까지 남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넘나드는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양도 많아서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감천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의 선장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이 배의 선원 3명도 추가로 확진이 됐습니다. 부산 170번 환자인데 이 환자로부터 모두 5명이 추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염 경로를 불분명했던 169번 환자도 이 170번 환자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닷새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추가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3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감천항에 정박 중인 어선의 선원들과 경비원입니다. 이 배의 선장은 이미 부산 170번 확진 환자로 입원 중인데 같이 승선했던 한국인 선원 3명과 외국인 선원 9명, 경비원 2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외국인 선원들은 한 달 전에 입국해 2주간 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특이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명은 인도네시아 국적이며 6월 27일 입국하여 검사를 받고 인천의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이후에 7월 11일 날 부산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부산시는 감염 순서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배의 선장이 지인인 경남 164번 환자와 그동안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이던 부산 169번 환자도 감염시켰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70번 환자를 통해서 169번 환자와 지인인 경남 164번 환자로부터의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추측됩니다. 부산 170번 환자를 통해 모두 5명이 연쇄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170번 환자가 지난달 30일부터 닷새간 부산의 유명 음식점 등 여러 곳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157번 확진자와 접촉한 남구의 60대도 확진 판정을 받아 N차 감염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부산에서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실내 흡연 등으로 퇴원을 요구받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류재민 기자입니다. 건물 10층 창문 사이로 몸을 내놓고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60대 A씨. 한 정신과 전문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는 어제 오전 진료실에서 60대 B원장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범행 직후 인화물질을 뿌리고 창문을 깬 뒤 매달려 있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소하는 아줌마가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많이 왔다고. 병원 원장실에 누워가지고 소방관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경찰들 한 20명이 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우스워했지.
비 원장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병원은 입원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퇴원시킨 뒤 결국 폐쇄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6월부터 이 병원에 입원한 A씨는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병원 측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강제 퇴원시키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사건 전날 7시간가량 외출해 흉기 등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담배를 갖다가 이후에 이제 화장실에서 담배 피는 걸 적발하는 거에 대한 말이 좀 있어요. 18명의 입원 환자와 간호사 1명, 비 원장밖에 없는 소규모인데다 보고만 하면 비교적 외출도 자유로웠습니다. 등산용 배낭이나 그거 좋은 걸 보이시는데 뱅시만큼 서로 대화가 걸렸답니다. 라고 전혀 그런 눈치를 못 챘다니 이해를 가하려고 하는. 경찰은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서울 강북 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임세원 교수가 30대 환자 박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뒤 의료진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이번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아침 지역신문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혁신도시 정책이 인구 분산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기사입니다.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10개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인구 역전 시점을 8년가량 늦추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내용인데요. 부산에는 197개의 기업이 유치되고 일자리 18,600개가 만들어졌다면서 추가 공공기관 이전에 힘이 실릴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산시의 시금고 유치전이 뜨거운 가운데 이금고를 누가 가져가는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BNK 부산은행이 1금고를 수성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서 이금고 자리를 두고 국민은행과 농협, 하나, 신한, 우리은행 등 수도권 은행이 쟁탈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출연금이라고 불리는 협력사업비를 얼마나 제한하느냐도 시금고 선정의 결정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부산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현재 8.5에서 10%로 높아진다는 기사입니다. 2005년 이후 최고치로 다음 달 24일 이후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이 되면 부산에서는 약 30곳이 해당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집값이 치솟으면서 정부가 지자체 임대주택 비율 기준을 높인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5세대 이동통신 5G 평균 전송 속도가 전국에서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경제면 기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도권과 광역시급을 대상으로 품질 평가를 해봤더니 다운로드 속도가 서울이 가장 높고 부산이 가장 낮았다는 겁니다. 이는 LG U+가 부울경 지역의 장비 업그레이드에 차질을 빚으면서 이동통신 3사의 평균치를 깎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대체 상수원 확보라는 부산의 30년 수건이 마침내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용역 결과를 내놨는데 비상시라는 전제를 깔긴 했지만 경남 한강 하류물을 부산에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아직 실행은 미지수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경남 합천 한강 하류입니다. 낙동강은 물론 남강보다도 수질이 훨씬 좋습니다. 수질 오염 사고가 잦은 낙동강 본류가 아닌 새로운 상수원을 찾아온 부산에 이 환강물을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1년여의 연구 끝에 발표한 낙동강 통합 물 관리 방안. 환강 하류에서 45만 세제곱미터를, 강변 여과수로 50만 세제곱미터를 취수해 이 중 48만 세제곱미터를 창원과 김해, 양산 등 동부 경남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47만 세제곱미터를 부산에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부산은 하루 95만 세제곱미터의 물을 필요로 하는데 절반가량의 물을 낙동강이 아닌 환강에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절반의 식수는 낙동강 본류에서 공급하되 상류 지역의 오염원을 차단하고 유역 인근 하수처리장 폐수 관리를 강화해 수질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용역 중간 보고에는 환경단체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낙동강이 아닌 대체 상수원을 확보하는 건 낙동강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녹조 문제를 도외시하고 제외하고 통합물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또 환강 인근 지역민들도 벌써부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합천군 무시정책 즉각 중단하라! 환경부는 취소된 중간보고회를 대신해 온라인 등을 활용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에 최종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1991년 낙동강 패널 유출 사고 이후 취수원 다변화를 요구해온 부산 시민의 30년 수건이 해결될 단초는 마련됐지만 반발하는 지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마지막 관건입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코로나19로 무료급식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노숙인들은 밥 한 숟가락 먹는 일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나마 봉사단체가 음식을 나눠주고 있는데 땡볕에 마스크를 쓴 채 줄을 서고 아무데나 앉아 끼니를 해결하면서 힘겨운 여름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문을 닫은 부산진역 무료급식소. 출입금지 안내문만 붙어 있을 뿐 급식소 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매일 800명의 노숙인들이 찾으며 긴 줄이 늘어섰던 이전의 풍경과 대조적입니다. 17년 동안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던 곳이었지만 코로나19로 부산 대부분의 무료 급식소들이 운영을 멈추면서 노숙인들은 매일매일이 끼니 걱정입니다. 그나마 자원봉사단체가 부산역 인근에서 무료 배식을 시작한 건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루 100명, 많게는 200명 정도가 이곳에서 나눠주는 간단한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식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땡볕에 마스크까지 쓰고 줄을 서는 것도 일이지만 식탁은커녕 그늘도 없는 광장 주변 아무데나 앉아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공되는 메뉴도 주먹밥, 떡, 컵라면 정도. 사실상 식사라고 할 수도 없지만 노인들은 이렇게라도 먹는 게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뭐야 이거 하나 뭐야 이게 되겠어 안 그래도 그렇지만 이거도 고맙다고 받아봐야지. 노숙인들의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부터 음식 부족 걱정과 배식 후 쓰레기 처리까지 자원봉사자들도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밥 한 끼 편하게 먹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늘도 없고 이 광장 한 모퉁이에서 서로 밀치고 밀리고 하면서 이렇게 밥을 먹어야 되나. 너무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기보다 너무 적다. 코로나19의 폭염까지 덮치면서 하루 한 끼조차 힘든 노숙인들에게 올해 여름나기는 더 힘겹기만 합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 지역 문학의 전시 공연 소식 알아보는 문화산책 순서입니다. 보도에 정세민 기자입니다. 귀여운 여자아이 제제가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에 작은 눈, 굳게 담은 입술로 순수한 세계를 상징하는 제제는 지난 2017년 처음 등장한 이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천진난만한 4살 조카의 모습에서 영감을 얻은 작가는 자연 속으로라는 주제의 이번 전시에서 어린 소녀 제제가 철제로 만든 나뭇잎을 들고 있는 모습을 통해 환경과 자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사실 풀은 이뻐 보이는데 이 철로 표현한 것 자체가 이제 또 자연을 또 파괴시키는 행위들인데 그 행위들의 미안함도 텍스처로 좀 적어두면서 이제 표현의 방식도 좀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았어요. 이번 전시에서는 조각 외에 평면 회화와 대형 작품도 함께 전시돼 변화하고 발전하는 작가의 새로운 시도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빙글빙글 춤을 추듯 쉼없이 회전하는 설치물들은 나무를 상징합니다. 딱딱한 바위 틈에서 돌고 있는 붓을 통해 작가는 돌에도 생명력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파랑색 단 한 가지로 우주를 표현하는 조은필 작가의 개인전입니다. 별을 내려다보는 밤을 주제로 작가는 파도와 바다, 별, 나무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특유의 블루라는 마술로 그려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틀을 벗어난 그런 개념으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사물들이 이렇게 등장하지만 밤을 거닐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돌이라는 것도 그냥 돌이 아니라 뭔가 꿈틀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뭔가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되게 받아서 이제 작업으로 파랑색으로 가득 찬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은 각기 다른 소재의 블루를 통해 작가가 표현한 어둠과 고요, 공포와 희망 등 다양한 느낌과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북구 구포시장에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 상점마다 이동식 가판대가 설치됐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어제 구포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기존 상품 가판대 바퀴를 달아 소방차 진입 시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추가 소화 시설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장림시장, 괴정골목시장 등 부산의 전통시장 중 6곳은 여전히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며 추가 조치를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SK 와이번스와 가진 시즌 8차전 경기가 우천으로 무효 처리됐습니다. 인천구장에서 열린 어제 경기는 롯데가 3대1로 앞선 3회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중단돼 노게임으로 취소됐습니다. 이로써 정훈과 이대호의 홈런 기록이 취소됐고 3연승으로 상승세를 달리던 팀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자동차와 기계, 철강, 화학 등 주력 산업의 부진으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산간기 제조업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NK 금융경영연구소는 부산 지역의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8% 줄어들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는 2.6% 감소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2분기 들어 14.7%나 줄어들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가 19.9% 줄었고 기계와 철강이 각각 7.8%, 5.2% 감소했습니다. 동남권 상반기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2% 감소한 504억 3천만 달러에 그쳐 지난 200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최대 5억 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일반 재난지역 내 업체에는 운전과 시설자금을 각 3억 원 이내에서 긴급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 비율을 85%에서 90%로 높이고 피해 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현장 조사 등으로 대신하는 한편 폭우 피해 기업의 만기 도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없이 전액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3일 발생한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소방관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현장 소방관의 누나라고 밝힌 청원인은 동생과 동료들은 밀려오는 물살을 헤치며 맨몸에 밧줄 하나 메고 깜깜한 물속을 수영해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안간힘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방서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몇몇 소방관들을 조사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소방관도 있다며 목숨을 걸고 일하는 소방관들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아달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교원의 정년과 명예퇴직 등을 반영해 내년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434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사전 예고한 모집 인원 325명보다 109명이 늘어난 겁니다. 분야별 선발 예정 인원은 유치원 교사 32명, 초등학교 교사 380명, 특수학교 교사 22명입니다. 임용시험 시행 계획은 다음 달 9일 공고할 예정이며 원서 접수는 오는 10월 4일에서 8일 인터넷을 통해 실시할 계획입니다.